한국사 하면 딱 떠오르는 아주 중요한 고전이 있죠.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담고 있는 정말 소중한 보물인데 사실 대부분의 현대 독자들에겐 굳게 닫힌 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단순히 글자를 옮기는 번역을 넘어서 이 굳게 닫힌 역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아주 특별한 열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두 이미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왼쪽은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오래된 고서, 왠지 먼지가 쌓여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현대적인 번역본입니다. 바로 이 엄청난 차이, 이 대비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번역의 진짜 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역사책 그냥 쭉 읽기만 하면 끝일까요? 혹시 그 안에 뭔가 더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역사책을 읽는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과정일 수 있거든요. 한번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삼국사기라는 고전을 만나보고요. 번역이라는 열쇠로 어떻게 숨겨진 의미를 찾고 또 기록 너머의 논쟁까지 엿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 역사를 어떻게 새롭게 읽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전 삼국사기와의 만남입니다. 삼국사기. 다들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소입니다. 1145년에 김부식이 왕의 명을 받아서 편찬했고 이름 그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전부 한문으로 쓰여 있다는 거죠. 아니, 그냥 한문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장벽이 있는데 원본에는 쉼표나 마침표 같은 지금 우리가 쓰는 문장 부호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문장이 끝나고 어디서 시작하는지, 누가 주어인지 알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건 뭐 말 그대로 내용물이 뭔지도 모르는 굳게 잠긴 보물상자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번역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책은 바로 정인갑 선생의 표전 번역본인데요. 이 책이야말로 그 잠겨있던 보물상자를 여는 아주 특별한 열쇠가 되어줍니다. 근데 표전 번역이 뭐냐고요? 이게 기존 번역들이랑은 좀 달라요. 그냥 한자를 우리말로 쓱 바꾸는 게 아니고요. 원문에다가 직접 쉼표, 마침표 같은 문장 부호를 콕콕 찍어서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세한 주석이랑 분석까지 덧붙여서 그 시대의 배경까지 이해하게 도와주죠. 이건 단순 번역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특별한 번역이 도대체 어떻게 잠겨있던 의미를 드러내는지 아주 재미있는 첫 번째 예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신라 문모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교서를 내려 문모 관료들에게 차등을 두어 밭을 주었다. 뭐 그냥 평범해 보이죠? 딱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번역본의 각 줄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원래 이 문장에 쓰인 한자는 우리가 아는 무관의 무자가 아니었어요. 호랑이 호자를 써서 문호관료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웬 호랑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문무왕의 이름에 들어간 무자를 피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이걸 바로 피휘라고 합니다. 왕이나 조상의 이름에 들어간 글자는 함부로 쓰지 않았던 당시의 문화적 관습인데요. 왕의 권위에 대한 엄청난 존중의 표시였던 거죠. 와, 그냥 쓱 읽고 넘어갔으면 절대 몰랐을 거잖아요. 이런 작은 주석 하나가 그 시대의 문화와 권력 관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석이 어떻게 역사 기록 속에 숨어있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 심지어는 모순되는 부분까지도 우리 눈앞에 가져다 놓는지 한번 보시죠. 신라 불교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2차 돈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김부식은 계림잡전이라는 책을 근거로 이 이야기를 썼는데요. 근데 번역자는 주석에서 딱 짚어줍니다. 이거 아도화상비라는 또 다른 중요한 기록에 나오는 내용과는 아주 다릅니다. 라고요. 또 다른 예시도 있어요. 진평왕이 언제 죽었느냐?
삼국사기가 인용한 고기라는 기록에는 정관 6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번역자가 주석에서 알려줍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신당서와 자치통감에는 정관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고요. 기록마다 1년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번역은 우리한테 이게 정답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보세요. 역사 기록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 목소리가 섞여 있는 대화 같은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목소리들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죠. 라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번역이 가진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첫째,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접근조차 힘들었던 고전의 문을 활짝 열어주죠. 둘째, 피휘처럼 그냥은 알 수 없었던 문화적인 맥락을 드러내주고요. 셋째, 2차돈 이야기처럼 역사 기록들 사이의 논쟁거리까지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뭘 의미하느냐?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위대한 번역은 그냥 옛날 책을 보기 편하게 옮겨놓은 게 아니에요. 역사는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해석되고 재발견되는 살아 숨쉬는 과정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주장인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열쇠 하나가 책 한 권에서 이렇게나 많은 비밀을 풀어낼 수 있다면 아직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채 올바른 해석이라는 열쇠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역사의 다른 부분들은 또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